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그 전에 담아놓지 못했을까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잘 나갑니까? 연합뉴스 방송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방송이 나가기는 했어요. 그때 주워 담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주식 투자할 시간도 없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듣보잡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두포점까지였어요? 예, 지금도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공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설계 사무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가가 뭐 하루만 해도 16% 올랐는데 이 16%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게 최근 1년 사이에 약 300% 올랐어요. 거기 플러스 16%.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다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아주 지각 변동을 하겠구나. 예. 반도체가 또 한 번 대폭발의 분기점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예.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러면 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나? 한마디로 오픈 AI가 만든 챗 GPT, 이 생성형 지능,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요게 산업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 많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지금 인공지능 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그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거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AI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 그 AI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 GPU를 생산하는 곳은 제대로 된 GPU를 생산하는 곳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 이런 것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올렸고요.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가 오른 것은요.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는 오래 못 갈 것이다.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걸 알면 너도 나도 GPU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뛰어들죠. 예, 실제로 지금 오픈 AI가 무려 9,30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 공장 약 20개를 만들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고 예.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의 원조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거대한 파운더리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GPU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회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급속하게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16%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엔비디아 CEO 젠센 황? 이 사람의 재산도 엄청 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요, 이제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세계 3위가 됐는데, 예. 진짜 시가총액 세계 3위가 갖는 비중은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요. 예. 아마존, 구글보다 더 크던데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은 벌써 IT 업계에서 3, 40년 잔뼈가 굵은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무명 또는 신예에 가까운 엔비디아가 세계 3등이 됐다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시총이 좀 더 많은 회사 1등, 2등은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현재 발행 주식 수를 현재 가격으로 곱한 건데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 시총 규모는
내가 오늘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통째로 다 사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돈, 필요한 돈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주식 가격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젠슨 황이라는 이분이 항상 가죽 잠바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죽 잠바 1년에 거의 하나씩 산대요. 예, 그러니까 왜 가죽 잠바를 입느냐 이랬더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서는 그게 가죽이랑 뭔 상관이에요? 옷을 입는 걸 한 벌로 입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빨래를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쓱싹. 그냥. 저도 뭐 거의 단벌입니다. 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젠슨 황이라는 분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데 예. 이분의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가 세계 21위로 우뚝 올랐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테슬라의 머스크나 그밖에 뭐 아마존의 CEO들에 비하면 아직도 그 규모는 아직도 20위권이지만은 예. 그러나 최근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 점에서 이 IT 분야나 이 첨단 분야에서는 잘만 하면 예. 어떤 세계 최고의 부자, 벼락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새 시대의 새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뭐 다 올랐잖아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까요? 예, 이 뭐 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오르고 내리게 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만 가지고 단순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AI가 산업의 대세, 이제 인공지능 없이는 어떤 이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엔비디아가 GPU를 지금 독점 생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회사가 치고 들어왔을 때 네. 그때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높으면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PER이나 PBR 지수가 또 과대평가가 되면 또 차익 매물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AI가 잘 된다라는 예. 것은 조금 2차원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다단계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고 일본 주식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코스피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열풍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요. AI 열풍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이 AI 열풍의 가세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AI를 주도로 하는 반도체 시장은 지금 미국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이런 데가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지능용 GPU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예.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그 메모리를 생산해서 인공지능에 좀 넣고 있는데 이것도 종속 변수고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만의 TSMC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른바 TJ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과 대만 동맹해서 대대적인 반도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또 엔화 약세 이런 일본 경제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게 맞물려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과는 우리나라도 한번 하면 예. 또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물밑으로는 치고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민간 기업이요. 달 탐사선 달에 착륙시켰어요. 오디세우스인데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고 이게 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에 52년 만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민간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69년에 아폴로 9호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설레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달 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 세상이 이제 바뀔 것이다. 실제로 그거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미국이 1969년에 달 유인 사람을 보냈고 이후로
2072년까지 6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이후에 달 탐사를 포기했어요. 이제는 예. 더 이상,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50여 년 동안 미국은 달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 달 우주선이 드디어 달에 착륙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52년 만인데 이게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만든 이 착륙선이 같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민간의 기술이 이제 가게 된 만큼 그동안에 정부가 할 때는 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번에 달 착륙선은 그냥 과거에 달 착륙하듯이 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엄청난 조사기기, 측정기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상태, 또 지질, 뭐 환경, 기후 등에 대해서 자료가 실시간으로 계속 오면 우주산업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서의 경쟁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우주 산업은 모간 스탠리 같은 데는 2030년이 되면 우주 산업을 통해서 거래되는 경제의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데 예.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는 예.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평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바다, 하늘에서 다 지켜본다든지 하늘에서 미사일 때리고 이러면 사실 땅은 아주 간단하게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기서는 각종 의료 산업, 첨단 산업 이런 데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가 경제를 또 판도를 좌우하는 새로운 신개척지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